어서 오세요. 1등 하셨네요. 아직 새해 기분이 남아 있어서 네. 부지런하게 와봤습니다. 일찍 환영합니다. 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진양의 북마스터 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다음엔 좀 더 일찍 오겠습니다. 예. 두 분이 좋습니다. 좋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저희 공식 네. 주크박 쓰셨어요. 혹시 아셨어요? 네네.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늘 달콤하고 네. 아이고, 진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또 새해니까 덕담으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간 내린 커피도 있고 신간도 도착했고 네. 예, 이번 주 그러면 북소리 시작할까요? 네. 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삶을 살찌우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만 쏙쏙 골라서 말씀드리는 북벤저스 박태근입니다. 네, 우리의 에너자이저 네. 윤성훈 북배는 오늘 지각인가요? 올 텐데요. 왜 안 오시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이쪽 팀 북소리의 노래하는 수상을 축하합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북소리가 이달의 PD상을 수상해서 네.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축하 케이크 아주 앙증 같습니다. 네. TBS TV 프로그램 네. 스스로 저희 북소리가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은 PD들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시상한 거니까 되게 뜻깊다고 할 수 있겠죠. 제작자가 봤을 때 정말 멋진 교양 프로그램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기쁘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네, 뭐 저희 첫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으로 받았으니까 첫 걸음이 네. 있고요. 앞으로 네. 또 더 열심히 하겠고 또 더 좋은 칭찬 받으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힘 실어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께 많은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 제작 팀들이 열심히 아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북벤저스 여러분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북소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요. 또 저희 지난해 네. 저희 북소리를 통해서 만나뵀던 저희 작가분들 중에서 네. 반가운 소식들이 많은데요. 네. 그중에 또 특별히 수상 소식이 있습니다. 좀 네.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이실주의로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받아갖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큰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64회 현대문학상의 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근데 작년 한 해 박민정 작가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 작가들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조남주, 전민희, 손원평, 한강 등. 근데 특별하게 이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이유가 있는지 먼저 좀 짚어보고 시작을 해볼까 해봐요. 일단 지난 한 해는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이라는 큰 사회적 운동이 있었고요.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독자가 확보가 되고 이 여성 독자들이 남성 독자와는 달리 여성 작가에 대한 희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들도 남자들은 성공, 경쟁 이러한 성공담을 다룬 것을 주로 다뤘다면 여성 작가들은 배려, 공존 이러한 가치들을 만들어서 바야흐로 여성 작가의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불안감 이런 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사회 문제의식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여성 작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다뤘기 때문에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네. 뭐 레즈비언 커플이라든지 또는 가부장제 속에서 자라난 자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세밀한 관계에 주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에 나오는 무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사람이 내게 무해하다면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정말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무언가를 참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잘 못 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성 작가들의 더 활발한 활약 그리고 올해 좀 몇 분 모셨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 가지면서요. 자, 신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신간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새해에 어떤 신간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모두 몇 권이에요? 총 8권인데요. 네. 두툼한 속뜻 국어사전도 있고요. 네. 또 제가 추천하게 될 책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자,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저는 곽재구의 포구기행.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곽재구 사회에 선생님, 예. 네, 아주 멋진 책인데요. 2002년도에 출간돼서 16년 만에 새로 나왔다고 네. 하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한국 사회에서 폭우를 간간히 들리지만 폭우만 다니면서 책을 내겠다는 이 기획 의도가 네. 저는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 답이 될 수 있을까? 시가 혁명이 될 수 있을까? 노래와 춤과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책이 훨씬 와 닿을 겁니다. 네. 아, 표지도 정말 마음을 예, 그런 폭우의 느낌이에요. 갈매기 예. 자 있으니까. 아주 현대적인 느낌이면서 또 순수함이 네. 담겨있는 예, 그런 느낌을 그렇죠. 주네요. 이 예. 폭우라는 게 네.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시간이 흘러도 말씀처럼 여전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폭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시간을 품고 있는 느낌 예.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항구는 크고 큰 철선들이 온다면 네. 왠지 폭우는 조그만 고깃배들 뭐 이런 것들이 와서 거기에 서민들이 조그만 고기 하역하면서 생선을 나누고 하는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계절별로 또 다양한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또 폭우인 것 같아요. 네. 겨울에 상당히 포근한 느낌이 드는 곳이 폭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근해서 폭우다. 아, 좋네요. 폭우에서 폭우다. 네. 예. 네. 그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저도 이번 주는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말을 익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전 편찬에 최선을 다하는 전광진 교수의 속뜻 국어사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이 속뜻 국어사전인데요. 일명 수박사전이라고 불려요. 우리말의 속뜻을 그만큼 잘 담고 있다고 해서요. 요즘 사전을 다 포털에서 찾아서 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종이로 만든 사전이 새롭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뜻깊은 출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정말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만난 그 제 지인들이 요즘에 쓸만한 사전 뭐가 있어?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볼게요 했는데 마침 이게 저 신간으로 나와서 정말 야, 이거 절묘하게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다들 좀 필요성을 느끼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요즘에 신조어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맞아요. 네, 또 이렇게 줄임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뭐 문화평론가로도 활동하는데도 요즘 20대들이 쓰는 언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렵죠? 네, 어렵고 많이 어려우신가요? 저는 불편함이 크게 없는 안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요? 취소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또 이렇게 표를 가르십니까? 예. 태그북밴. 네, 제 눈에 들어온 책은요. 네. 이 책이 있군요. 네, 이 정서윤 작가의 가족이니까라는 사진 에세이입니다. 고양이들. 그렇죠. 이 사실 전작이 있어요. 무심한 듯 다정한. 무심한 듯 읽어봤어요. 다정한. 네, 가족이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전작에서는요, 이제 길고양이 순돌이가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70대 노모와 함께 이제 갈등도 빚고 또 친교도 쌓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 책이 왜 가족이니까냐면 이분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와 또 자기의 어머님, 아버님과 또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 왁자지껄한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보기만 해도 네. 아, 그게 사진이에요? 절로 그림 미소가 같아요. 지어지죠. 네. 이렇게요. 강아지도 있어요? 네, 강아지랑 이 집에 고양이예요?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네. 들기도 네. 하고요. 네. 특색 있는데요, 아주. 이 친해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게 담겨 있어요. 이 이름이 꽃비거든요. 그런데 잘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뽀삐. 그래서 어머님이 뽀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결국 꽃비냐 다투다가 네. 아예 다른 이름, 깜순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깜순이. 개명하면 그래도 따라오나요? 같은 이름을 안 불러도? 모두가 합의한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고양이는 어떻게 불러도 안 오지 않습니까? 맞네, 그래요? 맞네. 고양이들이 참 까탈스럽군요. 네. 예. 자. 역시 이번 주도 저 원하시는 책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잘 추첨해서 참여자들에게 이 모든 책을 각각의 댓글 다신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저 마시고 저희 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혹시 의자를 잘못 갔다는 건 아니겠죠? 외로우십니까? 네, 외롭습니다. 아직 날이 춥습니다. 아, 네. 시민 북벤저스가 오실 자리 같은데요. 네. 아, 근데요, 저희 오늘의 주인공은요, 저희가 네. 얼마 전에 메일을 좀 받았어요. 네. 시청자 메일을. 반갑죠. 예, 시청자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메일이 저에게 한번. 도착을 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소리 제작진 분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 전문 책방인데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없습니다. 너무너무 다시 가고 싶은데 사라져버린 저만의 최애 여행 책방 꼭 찾아주세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 책이랑 놓고 애기들 무슨 그 엄마들이 그 기다리고 하던데 거기서. 일단 책이 좀 많이 있었고요. 잦은 왕래가 좀 있었죠, 빈번하게. 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삼 년 전에 상가 불이 나서 영업을 못하게 돼서 그때는 잘 돌아갔죠. 이게 영업 상황에서. 근데 이제 화재 난 바람에 여기도 더 이상 영업을 못할 수 있는 단계에 돼서. 노현정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개성이 넘치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행은 혼자 다녀야 제맛이라는 되게 그런 객기를 품고 19살 때 처음 해외여행을 해서요. 네, 지금까지 한 100여 개국을 계속적으로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여행에 대한 로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 내가 조금 여행 관련 공간을 하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해서 네, 여행 관련 공간인 책방을 네, 운영을 했었었죠. 이야기가 네. 아주 흥미진진해지는데 네. 우선 네. 첫 번째 질문. 네. 19살 때부터 129개국이라고 했는데 네네. 19살이면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의 상황인데 그때 어디를 가셨어요? 그 대학교 이제 막 되고 이러면 로망이 있잖아요. 유럽이다, 내가 꿈꾸던 막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한테 수중에 있는 돈이 8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가고 싶고 유럽은 못 가겠고 하는데 남들 다 가는 데는 되게 가기가 싫다라는 네. 이 뭐 아니면 도 같은 이상한 그런 게 생겨서 사실 그 당시에는 되게 안 갔었죠. 제가 95, 6년도에 인도를 그래서 처음으로 네, 여행지로 해서 야, 가게 첫 됐어요. 혼자. 여행을 네, 첫 여행. 혼자서 인도를.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용감하시네요. 지금이었으면 정말 못 갔지 않았을까.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그때에 제 모든 여행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었어요. 네, 그게 바탕이 돼서 어쩌면 지금까지 여행을 조금 하지 않나. 그 다음 네. 모든 여행은 다 안전한 거야. 첫 번째 여행보다. 네,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느낌이었어요. 네. 왜 우리를 여행으로 부르는 많은 네.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아마 우리 시민 북벤저스 노현정님께는 네. 책이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명작 동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 오즈의 마법사를 아. 딱 보면서
아, 이게 미지의 세계 가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책 한 권에 들어있구나. 네, 이러면서 하나는 이제 그 책을 접하면서 보니까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팻말 들고 나오시잖아요. 제가 모르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부터 시작을 해서 가보고 싶은 나라들의 리스트를 좀 정리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계기로 네, 가게 됐습니다. 이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행을 갔어? 인도를? 아니, 80만 원을 갖고? 그것도 그렇고 올림픽에서 여러 나라 국기들 지나가면서 네. 그 나라를 보면서 저 나라에 다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행 떠날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양철 나무꾼의 따뜻한 가슴, 그런 것도 사자의 닮으신 용기. 것 같아요. 어떤 거라요? 근데요. 이렇게? 네. 영상에서도 저희가 잠깐 봤는데 그 여행가들의 사랑방, 네. 여행 책가방? 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런 저희들이 이런 메일을 받게 된 이유가 도대체 연유가 뭐예요? 아, 네. 사실은 네. 이제 제가 조금 길게 다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아, 이제 여행 관련돼 가지고 뭔가를 좀 진행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책방을 열었는데 독립출판이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오고 얘기하는 것도 좋고 뭐 스케줄이나 뭐 즐거워하는 주제들이다 보니까 하는 게 너무 좋긴 한데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제가 유토피아를 꿈꾸다가 현실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바닥을 친 거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하고는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대안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이제 했던 책방 건물이 화재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막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저한테는 사실상 그게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거를 또 할 수 있는 계기였어가지고 한자는 좀 다르지만 전화 위복이네. 네, 그렇게 진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꿈꾸던 이상이 사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네네. 이렇게 어쨌든 울산에 내려가셔서 생업에 종사를 했는데 네. 누군가 찾아왔어. 그리고 간절히 다른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접했어요. 이런 걸 느꼈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게 사실 지금도 연락이 가끔씩 오거든요. 어떤 받으셨구나. 책, 어떤 책 찾는데 영업을 안 하세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연락이 오면 사실상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그렇게 갈 때는 제가 주소를 여쭤보고 책을 보내드리기는 해요, 그냥. 네, 근데 우선은 되게 감사하긴 하죠. 기회를 다시 한번 잘 만들어서 네, 저런 분들하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네. 이상향을 좀 탄탄하게 만들 네, 만한 그죠. 여지는 남겨놓으신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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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희망의 싹을 좀 함께 키울 수 있었으면 네. 하는 바람을 네. 가지면서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사실상 어떤 주제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가 일상인데 일상이 아닌 공간이 어디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요. 서울이 그렇지 않을까? 이래서 서울 여행이라는 조금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예. 혹시 뭐 북마스터님들이나 북벤저스 분들은 서울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원래 서울에 오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서울 타워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고. 네, 맞아요. 63빌딩도 네. 되게 옛날에 갔다 그렇죠. 왔다는 분들 많으시고. 네, 오히려 더 안 다니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형적인 예가 서울타워 그리고 이제 63빌딩인데 사실은 일상 속의 서울의 모습에 대한 재발견이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공간, 특히 한양도성,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종묘. 일상인데 일상이 아닌 것. 시라는 주는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과 여행이라는 게 아니 다른 분들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여행이라는 게 그분들이 갖고 느끼는 느낌과 저희처럼 TBS의 주 시청자들 그리고 서울에 사는 분들은 서울 여행? 완전 신선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서울과 여행? 서울 여행 완전 신선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서울 여행이 생겨난 이유는 네. 바로 서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도시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직장이 충정로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충정로를 몇 년 동안 다니면서도 충정로 안에 이런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는 줄 몰랐다가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대표적인 게 충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파트가 1932년에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처음에는 한 60세대 정도가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건물의 3분의 1 정도가 사라졌고요. 예. 그러나 지금도 1층엔 편의점이 있고요. 위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아래로 조금 내려가잖아요. 서소문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소문 아파트도 특별한 지점이 있는데요.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네, 물론 세운상가나 낙원상가가 있긴 했는데요. 이곳들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죠. 주거용으로 활용되지 않는데 서소문 아파트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그렇죠. 있고요. 이 아파트가 보면 놀라운 게 유럽에 가보면 되게 곡선을 따라서 건물이 쭉 이어지는 그렇죠. 느낌들이 있죠. 예, 예. 이 서소문 아파트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천변을 따라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런 하천 부지에는 집을 못 짓습니다. 예.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을 없애는 순간 하천변 위에 있는 서울 시내의 건물은 없어지게 됩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방향이 최근에 일상의 재발견. 네.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다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상관없이 해외여행 가고 싶어 했고요. 또 저기 지방의 제주도, 부산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서울 살면서 내가 충정로 사는데 충정로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 프랑스 대사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약천 성당은 어떻게 되어 있지? 그리고 서울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의 재발견인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제 일상의 재발견을 통해서 자기 생활 주변에서 오히려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함께 좋아지는 것. 이게 새로운 경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흥분하면서 막 우기다 보니까 좀 뻔뻔한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면서 죄송합니다. 급 사과하면서 예, 노현정 시민 북팬이 추천하는 그 서울 여행 코스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한 길은 서울로 7017이 오픈이 되면서 이 서울역 뒤편, 네, 그쪽들이 되게 그 아직도 그 서울의 옛 정취를 갖고 있는 골목길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사실상 보면은 저도 여기서 나이를 오픈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청계천 이제 그 복개였을 때 당시에 공구상가까지 이어지는 그 길들은 사실상 어디에서도 조금 보기 힘든 네, 그런 그 역사성도 갖고 있지만 되게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염천교에 있는 수제화 골목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도 네, 아직까지도 가서 맞추면은 너무 힐링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 곳이기도 하고 네, 그쪽 거리에 보면 이게 근데 미래 유산으로 조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물들도 있어서 네, 그쪽 뒷길을 조금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 데는 좀 개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보존했으면 하는 것들이죠. 잘 건물도. 보존해서 이렇게 좋게 많이 좀 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걸음걸이 말투로 나의 색깔은 so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스타일은 so 버릇처럼 밤을 새는 생활은 so I'm so 책과 함께 서울을 여행하는 방법. 자, 책 추천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창현 북마스터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우리 유홍준 이분이 전국의 모든 곳을 다 뛰고 거의 마지막 순간에 서울을 다루었어요. 네. 그 얘기는 아마 이른바 관광지, 역사 유물 이런 거 다 보고 일상 속의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그 서문이 너무 재밌어요. 자랑과 사랑으로 쓴 서울 이야기. 그러니까 서울이 늘 사랑하고 있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맨 처음 손을 못 댄 것은 너무나 다 손쉽게 알고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최근에 한 게 한양도성 이야기예요. 사실 서울은 내사산, 외사산이 있어갖고 내사산을 서울 성곽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걸 사실 하루만 해도 다 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걸 상상하지 않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고 최근에 강조한 것이 종묘. 사실 우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올랐었잖아요. 창덕궁, 창경궁. 이런 것들을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고 서울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서울편이 총 4권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첫 번째 권은 이제 궁궐, 그리고 오늘 가져오신 두 번째 책이 한양도성,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2권이 있는데요. 3권은 인사동이나 서촌처럼 유홍준 선생님께서는 묵은 동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묵은 동네. 네. 느낌 너무 좋다. 묵은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4권에서는요. 예. 한강 같은 서울의 자연지리를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노현정 그 시민북배님께서는 어떤 책과 더불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여행을 조금 네. 색다르게 좀 다른 관점에서 그렇죠. 좀 보고 싶어서요. 네. 윤태호 작가님의 미생이란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직장인들의 애환을 되게 다뤘고 그래서 공감대도 되게 많이 이제 형성된 만화책인데요. 이제 이 관점에서의 여행은 어떨까? 직장인들은 과연 일상에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 그거를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좀 가져오게 됐고요. 이 책 안에 보면은 원래 사람의 말이잖아요. 이 장그래라는 주인공하고 이제 관련된 분들의 얘기인데 말보다 그 뒤에 배경들이 내가 저거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내가 저 동네의 저건 저 동네 스케치를 좀 쓰신 것 같은데 라든가 저 골목은 내가 진짜 가봤다라는 이런 기시감이 들 만큼 되게 일상에 되게 밀착되는 그런 배경들이 있어서 그런 장그래나 이런 주인공들이 너무 힘들고 애달퍼서 가서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게 그것도 되게 여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서울에서 이런 노포들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책에 이런 배경으로 나왔던 내가 알고 있는 되게 친근한 동네인 거, 이런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생이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걸 책으로는 못 보고 드라마로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윤태호 작가의 어떤 섬세한 그 안에 그렇죠. 그 배경들이 네네. 주는 그 확실한 그 느낌들이 있겠군요. 그걸 살아있죠. 느껴보는 그 맛이 또 다르겠네요. 예. 이 사대문안의 풍광은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그런 풍광에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서울역 앞일 수도 있고, 그게 광화문 옆일 수도 있고, 서울시청 뒤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식당의 모습, 회사원의 모습, 커피숍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서울의 속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텔레비전 드라마도 좋지만 만화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게 서울 어디쯤인 것 같다. 그리고 어느 회사인 듯하다라는 느낌이 살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서울을 재발견하는 아주 좋은 만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윤성우 북배는 어떤 책과 더불어서? 예. 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빛나 서울 하늘 아래라는 책입니다. 빛나? 네, 예. 빛나는 사람 이름이고요. 네. 이 작가의 풀네임이 좀 깁니다. 장마리 구스타프 르클레지오인데요. 네, JMG 르클레지오. 네, 이분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 작가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것까지도 좋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한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것이 한국 문화를 잘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방탄소년단 때문에 막 그래요. 우리나라 말을 막 외국 네. 젊은 네. 청소년들이 맞아요. 막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붙을 수가 그렇죠. 없어요, 진짜. 네. 예, 좀 다른 얘기지만, 계속 네. 하시죠. 서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작가고 약간 그 노현정 시민북배과
좀 비슷하게 역마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또 다니셨는데요. 2001년에 한국에 처음 방문하셨었고, 그리고 2007년부터 8년까지 모 여대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서울 곳곳을 많이 다니셨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런 책을 또 쓰게 되셨는데요. 이걸 읽어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갈리기는 해요. 좀 이제 여기 피상적이라는 이제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거 한국 작가가 쓴 건 줄 알았다. 이렇게 굉장히 서울을 잘 묘사했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빛나라는 주인공이 지방에서 살다가 올라와서 그 이대 앞에 있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어떤 그 주변에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뭐 세상의 이야기라고 하면 자기가 지어내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몸이 불편해서 그리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집안에 갇혀 사는 이 여성에게 계속해서 뭔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고 뭐 바깥 세상을 어떤 상상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메신저로 그렇게 등장을 할머니의 하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군요. 네, 이제 그렇게 고용이 된 거죠.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서울이 굉장히 각박하고 힘든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관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주인공의 시점에서도 그려지고 빛나가 들려주는 이야기들도 한 5가지 정도 나오는데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벌어지는 하나의 그 인간관계, 이런 따뜻한 정 같은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정을 굉장히 중요하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프랑스인으로서.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살로메라는 여자예요. 근데 그 살로메의 느낌을 이렇게 확 갑자기 알았던 게, 제 서울야곡 뭐 이러면서 라디오에 프로그램이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밤에 그걸 들으면 이렇게 짠하면서 뭉클하면서 되게 그 감성적으로 젖면서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로메가 이런 느낌일까? 왜 내가 요때의 그 80년대 이런 이 서울의 느낌이 갑자기 되게 그리워질까? 이런 것들을 품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보다 저는 그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한 그런 묘사가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실명으로 여러 공간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작가가 받았던 인상 같은 것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상성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낯설게 보는 형식으로 이분들이 발견한 게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프랑스 작가는 보는구나 라고 이해함으로써 서울을 좀 더 다채롭게 볼 수 있는 자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타인의 시선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시선. 여기서 이제 다양한 공간들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묘사한 공간이 어디일지, 서울에. 이거는 이제 떠오르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듭시다. 저는 읽어서 그래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전철역도 마음에 들었다. 2호선 지하철은 합정역을 지나 한강을 건너 당산역에 이르고 신도림에서 내려 1호선 지하철로 갈아타면 지상으로 나왔다. 1호선은 날림으로 지은 3층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민적인 동네들을 지나갔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동네를 지나쳤다. 최신식 아파트들도 지났고 커다란 공원과 시끌벅적한 길들도 지났다. 그러다가 다시 함석 지붕의 작은 벽돌집들이 여기까지 이어졌다. B. 그게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역이니까 대방? 1호선? 1호선을 갈아탔다고 했으니까 인천일까요? 거의 사신다고 너무 네, 서울 안에 있습니다. 네, 서울 안에 있으면 구로공단? 오류동이거든요. 오류동. 신대방이구나. 9일 개봉 오류. 이런 순서로 지나가. 그래도 되게 비슷한 지역을. 서울이라는 걸 우리가 앞서도 배경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외국 작가가 서울을 그린 작품들도 있지만
한국 작가가 서울을 그린 작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설들 찾아보면 좀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언뜻 떠오른 작품은요. 이호철 작가의 서울은 10,000원이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서울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10,000원이 된 겁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요. 아침에 만났던 사람을 점심에 또 만나고요. 점심에 만났던 사람을 저녁에 또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에 서울이 4대문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책에도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큰 도시에 살지만 계속해서 우연치 않게 만나는 만남들, 오늘 만났던 사람을 또 어디선가 언젠가 또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랜덤하게 확산된다면 만나기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의 궤적이 거의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꼭 만나게 되죠. 여의도에 가시면 뭐 아는 선후배들 많이 만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삶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연이라는 맞아요. 게 있고, 누가 보고 싶어서 그곳을 이렇게 배회하게 되는 게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저는 진짜 특정인 누구가 보고 싶은데 이렇게 연락할 용기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보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국민대학교 앞에? 왜 이래요? 진짜. 좋아해요, 되게 듣는데. 예. 두근두근. 자, 이제 박태근 북배는 책과 관련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각자가 돌아다니는 경로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길이 지하철 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참 어울리는 책을 가져왔다 싶은데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찰리와 리즈의 서울 지하철 여행기라는 책입니다. 찰리와 리즈의 서울 지하철 여행기. 네네. 그럼 찰리와 리즈가 썼나요? 맞습니다. 두 명이 쓴 거예요? 네. 저도 뭐 직접 아는 분들은 아닌데요. 아니 지하철이 사실 한국처럼 서울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여행기라는 게 확 와닿는데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미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위스콘신주 출신인데 이 위스콘신이라는 데가 중서부의 아주 깡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상징이 치즈 헤드. 그러니까 그 동네는 소, 말 이런 것밖에 없고 낙농밖에 없어갖고 치즈 헤드가 그 동네의 특산품인 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미식 축구를 하면 다 치즈 헤드를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중서부의 그 동네는 지하철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으니 이른바 메트로폴리스에 온 거예요. 뉴욕보다 더 뉴욕 같은 서울에 와서 느낀 점들을 했으니까 훨씬 더 낯설지만 서울 사람이 모르는 점들을 잘 지적해놨을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서울에 이런 정취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하철을 탈 때면 지하철역은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를 가기 위해 경유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지하철역을 목적지로 삼아서 랜덤하게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0개가 넘는 역을 돌아다녔고요. 그중에 한 30개 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저도 내보겠습니다. 이 역마다 이 사람들이 붙여놓은 표현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어떤 역인지 맞춰보세요. 서울이라는 행성의 출구다. 서울이라는 행성의 출구다. 네. 예. 서울역. 그렇죠. 서울역이 먼저 떠오르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변역을 꼽습니다. 아. 서울 동쪽에 있는데 네. 동서울 버스 종합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곳에 가봤더니 웬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가면서 그러네. 가고 하셔야 되니까 네. 진짜 많고. 강원도에 워낙 이제 그죠. 군대들이 네. 많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이 있는데 그 터미널에는 유독 공중전화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죠. 야, 독특한 발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행성이 어떤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요, 또? 그리고 저는 처음 느꼈는데요. 잠원역 있잖아요. 여기가 도시 속 전원 생활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에 딱 나가면 보통 우리는 큰 사거리가 펼쳐지는데 잠원역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도로 옆에 화단에 따라서 들꽃도 있고 중앙 분리대에도 꽃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 길을 따라서 조금만 걸어가면 잠원, 한강, 부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산책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아,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이 네. 또 이렇게 다르군요. 그럼요. 아니, 근데 이거는요, 이런 여행법은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네요. 그럼요. 일단 비용도 안 들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서 네. 역마다 아무튼 마음에 드는 역에서 내려서 그냥 따라서 한번 내려보고 나의 시선으로 한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아주 오늘 네 분께서 소개해 주신 책을 좋아요. 들고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곧 있으면 대한입니다. 대한에 소안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몸 관리 안 하면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따뜻하게 몸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는 네 분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막느라 정말 애쓴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자, 오늘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북벤저스부터. 네. 네, 저는 되게 여행 온 느낌이었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즈의 마법사를 좋아해서 여행을 했는데 네. 사실 여기서 오즈의 마법사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네, 용기도 얻고 네, 좀 희망도 얻고 머리에 지식도 얻어서 네. 가는 네, 그런 그 자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이상향이 건설되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시민북배님 뵙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로맨틱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팅힐의 그 서점 주인처럼 네, 그런 책방에서 네, 뭔가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하시지 않았었을까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거랑은 거리가 좀 있네요. 네. 저희 그러면 새로운 그 여행가들의 아지트 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시? 네, 우선 뭐 언제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더 좋은 공간들을 조금 만들려고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만들게 되면 꼭 네, 이 북마스터님들과 북벤저스님들을 모시고 야외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자, 인사드릴까요?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외에서 고맙습니다.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미녀개그우먼 박소라입니다. 네. 진짜요? 아예 영상 편지요? 좀 쑥스럽네요.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것 같은데. 소라야, 일단은 우수상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빵빵 터져줘서 나도 너무 기분이 좋고, 어떤 책을 읽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소라 씨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야지 뭐. 오, 우리 선배님 또 이렇게 우수상 커플이라고 챙겨주셨네요. 선배님이 진짜 너무 웃겨요, 저한테는. 코드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좀 요즘에 또 상도 같이 받고 이러니까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어서 참 선배님하고는 앞으로 쭉 이렇게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선배님입니다. 연예대상 우수상을 수상을. 아유, 그렇죠.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아무도 안 쳐주시네요. 우리 매니저도 안 치네. 예. 제가 혼자 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또 너무 예쁜 또 하트 케이크를 주셔가지고 좀 쑥스럽네요. 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분들한테 상을 받고 나서 또 축하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드리네요. 중근 선배와 함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걸 별로, 또 직업 자체가 희극인이고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좀 밝고 즐거운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좀 하는 강박이 좀 있어요. 이 제목은 이제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이지만 뒤에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울어보자, 달라지진 않지만 울자,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이 바뀐 게 눈물을 참기보다는 조금 슬프고 힘들 때는 좀 울기도 하고 이 감정을 좀 토해내는 게 좀 본인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보면서 조금 제 감정이나 이 책에 나오는 감정이 좀 같이 동시화되면서 공감도 많이 얻기도 하고 사서 후루룩 읽었던 책 중에 하나라서 저도 좀 제목에 따라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울어도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좀 추천하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밑줄 치면서 책을 읽는 거 좀 좋아해요. 아니면 이렇게 책을 접어놓거나 이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큰 주제는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라는 주제인데 이제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뭔가 나도 조심해야겠고 상대방들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조심해줬으면 좋겠고 뭔가 제 직업적인 걸 떼어낼 수 없게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아서 저와 비슷한 얘기 스토리가 나오면 조금 더 끌리는 편이어서 이런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키워드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소녀, 근육, 독일, 개그우먼 김혜선 씨인데요. 소녀 같지만 근육이 많은 얼마 전에 독일 남편과 결혼한 혜선 언니를 추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니 맨날 얼굴 보면서 얘기하려다가 영상편 쓰니까 되게 낯간지럽고 웃긴데 많은 분들께 이제 근육 키우는 법은 많이 알려줬으니까 좀 이번에는 마음의 양식을 키우는 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책을 추천해줬으면 좋겠어. 언니 사랑하고 우수상 받을 때 언니가 먼저 울어서 좀 초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고맙고 항상 영원히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언니 사랑해. 당신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해결책. 안녕하세요, 김성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정미입니다. 이거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데요? 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여행 갈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또 막 긴장되고 너무 신납니다. 막상 여행 떠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떠나기 전에 이런 설레임 이런 것도 참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어요?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책 그걸 읽고 진짜 라오스에 꽂혀서 루앙프라방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 나라는 개도 고양이도 너무 행복해서 짖질 않아요.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라오스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이 여행이라는 게 어디를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멤버 잘 안 맞으면 여행이 뭐 아름다운 여행이 아니라 여행 내내 파이터로 사는 기간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오늘 저에게 보내주신 사연자분도 이런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새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해결책을 열심히 보는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에겐 가슴이 두근거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이 첫 해외여행을 떠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해외여행 가니까요. 다들 여권 챙겼지? 엄마, 아빠, 응? 챙겼지? 여권이 어디 있더라? 아빠 뭐 고추장을 왜 챙겨요 거기서? 야, 너 물 건너가서 입맛 안 맞는 것만큼 또 슬픈 게 없다. 정말 진짜. 반지꼬리 왜 챙기냐고 정말. 유비무한 몰라 유비무한. 그냥 진짜 3일 놀다 오는데 뭐 그렇게 챙기세요? 오빠, 아빠 좀 말려봐. 야야, 면세점에서 여자친구 선물 좀 살 거거든? 내가 돈 줄게. 출국하는 날 네가 좀 사줘. 매사에 태평한 어머니께서는 여행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런 태도이시고요. 그에 반해 항상 걱정이 넘치는 아버지는 짐을 무슨 3일로 오는데 이민 가는 사람처럼 싸셨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오빠는 도움이라고는 일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설레는 첫 가족 여행인데 이 해외여행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해결책 도와주세요. 되게 보기 좋은데요? 일단 보니까 우리 사연자님 집안이 굉장히 화목하고 돈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형제랑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간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이제 부모님의 연세가 있으시고 뭐 걷는 속도라든가 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당신들이 같이 여행을 가면 자식들이 우리 건강 걱정하지 않나 이런 걱정, 염려 때문에 저에게 미리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님들의 이 말씀과 뜻이 좀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 남정미 평론가가 바로 이 사연에 이 추천하고 싶은 책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사연자님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가자.
이 책은 여행 전문 기자이자 사진 작가인 아들이 엄마와 같이 우리나라 곳곳을 떠나 여행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처음에는 2시간, 3시간 정도 집 가까운 곳을 이렇게 산책하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씩 거리를 좀 더 늘려서 환갑이 되시는 시기에는 제주도까지 여행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지금 사연자분께서 첫 해외여행 너무너무 잘 갔다 오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 부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다녀오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책에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쁘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늘어 기쁘다. 엄마와 긴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재가 늘어나서 좋다. 엄마도 그럴 테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속에만 있던 진심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지.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잠시 멀어져도 서로를 믿는 마음이 한결 튼튼해지리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생긴 것만으로도 이번 여행, 첫 여행 성공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고 재미있게 잘 다녀오십시오. 아버님의 고추장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거니까요. 그렇죠. 이 전문가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사실상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글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막상 막 타이핑을 할 때보다 글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이미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 사연자님도 지금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이 온 가족들과 아주 오랫동안 이제 공유하게 될 바로 그 추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잘 떠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성신 평론가께서 사연자님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처방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폴 서루의 여행자의 책이라는 표지도 예쁘죠? 무려 50년 동안 여행을 했고요. 40년 동안 글을 쓴 바로 그런 저자 폴 서루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물론 여행에 관한 책이지만 여행 잘 다니는 법, 어디가 좋았어, 이런 여행 팁에 관한 이야기들보다는 여행에서 자신이 평생 동안 얻은 그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바로 이런 쪽에 훨씬 가까운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D.H. 로렌스라든지 블라디미르 나보콧, 또 서머신 모음, 어니스트 허밍웨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문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문호들이 남긴 책이나 글 속에서 여행에 관한 문장들을 골라놓고 있는데 정말 이 책에서 압권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행계의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작가가 여행에 대한 사유의 방법, 그리고 위대한 작가들이 생각하는 여행에 대한 명언, 그런 생각들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하니까 여행자의 책,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폴 서루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정신적 도전이다. 게다가 가장 힘든 순간에조차 여행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은 가족들과의 첫 이 해외여행을 앞두고 가슴 설레이는 일이다, 가슴 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다 여행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게 참 고민이다 이렇게 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정신적 도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가족들과의 여행이 정신적 도전이다. 네. 그리고 이미 여행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행 재미있게 잘 다녀오실 겁니다. 오늘은 첫 가족 여행을 앞두고 가족들과 여행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고민이다라고 하신 사연자님 만나봤습니다. 예, 저희의 책 처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부디 즐거운 여행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저희 TV책방 북소리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TV책방 북소리 SNS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고민 해결과 함께 책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라면서 이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